최근 오픈AI가 엔비디아가 아닌 AMD, 브로드컴, 그리고 오라클 등 다양한 파트너사에 손을 내밀며 3사가 독점해온 GPU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에게 냉혹했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에게도 이제 초조함이 번지고 있습니다. 한때 절대적이라 불리던 AI 학습용 GPU 독점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픈AI와 AMD의 6기가와트 규모 칩 공급 계약입니다. 계약 발표 하루 만에 AMD 주가가 장중 30% 넘게 폭등하며 AI 산업의 중심이 GPU가 아닌 오픈AI의 선택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한때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 속에서 발목이 잡혀있던 삼성전자는 이제 오픈AI와 AMD의 공급 계약을 통해 HBM3 메모리 납품사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젠슨 황이 외면했던 그 삼성의 기술이 결국 AI 산업의 핵심 회로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엔비디아로선 더 이상 시장의 주도권을 확신하기 어려우며 젠슨 황의 초조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오픈AI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관계 유지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오픈AI가 자사 GPU를 사용하는 10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순환 재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엔비디아가 오픈AI에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돈으로 오픈AI가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사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투자한 돈이 다시 자기 주머니로 돌아오는 셈이라 업계에서는 AI판 돌려막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공개석상에서 삼성의 AI 메모리 설계에는 도전이 있다고 말하며 GPU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삼성의 HBM 구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이를 삼성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발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경쟁사를 견제해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 삼성의 GDDR7 생산 확대를 요청하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발열과 전력 소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메모리 공급망에서 삼성의 도움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국면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젠슨 황의 계산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GPU의 구조적 문제들이 차례로 드러나며 이번 투자가 오히려 그 한계를 변론하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발열, 전력 효율, 패키징 신뢰성 이슈가 시장 한가운데로 부상하며 AI 연산의 심장부에서 균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블랙웰 GPU가 과열로 냉각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력 사용량이 한계에 다다르며 운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네트워크월드 역시 블랙웰 칩이 장시간 작동 시 과열로 인해 렉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기존 냉각 구조로는 안정적 운용이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업계 분석기관인 3D인사이트와 세미애널리시스도 TSMC의 코어스 패키징 신뢰성 저하, 즉 칩과 기판의 열팽창 불일치로 인한 뒤틀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보도들은 엔비디아 GPU의 구조적 문제들이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AI 산업 전체의 병목 현상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빅테크 기업들까지 새로운 대안을 찾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3사가 만든 표준에서 나타나던 취약점들이 이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AMD는 GPU 의존도를 낮춘 실험을 실제 제품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CPU와 NPU를 병행하는 구조에서 일부 AI 모델을 완전히 GPU 없이 구동하는 테스트가 이미 상용 노트북과 데스크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스테이빌리티 AI와 협력한 이미지 생성 실험에서는 NPU 단독으로 프린트 퀄리티 수준의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즉, GPU 대체 실험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제 제품과 서비스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TSMC와 엔비디아가 공유하는 구조적 한계로도 이어집니다. 블룸버그와 네트워크월드가 지적한 발열 냉각 전력 문제의 상당 부분이 TSMC의 패키징 공정 코어스와 2나노 공정 신뢰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TSMC의 2나노 수율이 아직 램프업 단계로 평가되고 있으며 차세대 칩 경쟁에서 TSMC가 단기간에 승부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미 GDDR7 메모리 양산과 NPU 기반 구조 확장을 앞세워 GPU 의존도가 낮은 새로운 연산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기간 시장은 삼성의 GDDR7과 NPU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오픈AI CEO 샘 올트먼이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SK그룹 최고 경영진을 만나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메모리, 반도체 공급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오픈AI가 더 이상 엔비디아 GPU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AI 인프라의 축이 GPU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탈 엔비디아 가속의 서막이 한국에서 열린 셈입니다. 다만 이번 협력은 아직 공식 계약이 아닌 MOU 수준의 전략적 합의로 본격적인 실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AI의 움직임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신호로 읽히지만 GPU를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선언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자체 AI 칩인 마이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최근 생산 일정이 2026년으로 연기되며 현실적 제약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흐름은 탈 엔비디아로 향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되 아직은 과도기적 실험 단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번 협력의 이면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도 짙게 깔려 있습니다. 오픈AI의 글로벌 인프라 확장 전략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AI 네트워크와 맞물려 있으며 한국에서 추진되는 스타게이트 코리아 프로젝트 역시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 주도의 데이터 센터 표준에 따라 설계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MOU는 단순한 한미 기업 간 협력이 아니라 MS 오픈AI, 삼성 SK로 이어지는 AI 생태계 재편의 첫 단추라 할 수 있습니다. GPU 중심의 생태계를 밀고 있는 엔비디아로서는 이 변화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 센터 의존도가 약화된다면 GPU 수요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의 AI 붐은 결국 거대한 데이터 센터 수요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와 인프라 주도권을 잃는 순간 엔비디아의 성장 구조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위기감이 젠슨 황을 더욱 다급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배경입니다. 한편 삼성이 밀고 있는 NPU와 GDDR7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AI 연산이 데이터 센터에서 엣지와 온디바이스로 옮겨가면 고효율저 전력 구조를 갖춘 NPU와 메모리 기술이 핵심이 됩니다. 결국 이 흐름이 가속될수록 GPU 중심의 엔비디아는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삼성은 그 공백을 메우며 새로운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됩니다. 테슬라는 최근 도조 슈퍼컴퓨터 팀을 축소하고 AI 모델 추론 중심의 맞춤형 칩 설계에 자원을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GPU 중심의 외부 하드웨어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한 D1 칩 설계 시도는 그의 전략적 전환의 징후로 해석됩니다. 물론 아직 테슬라나 xAI가 완전한 NPU 중심 전환을 선언한 것은 아니며 GPU 기반 인프라도 여전히 핵심 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처럼 실시간 응답이 필수적인 분야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완전히 의존하는 구조가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그의 사업에서도 NPU와 저지연 구조의 연산체계로 점진적 이동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승자는 연산이 아닌 기억을 지배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삼성의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